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언론을 통한 소식 발표는 된 적 없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운대 고속이 대전광역시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운대 고속이 대전복합 마산 창원 노선 운행을 담당해줄 승무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한 터미널에 며칠 전에 게시됐습니다. 대전복합 마산 창원 노선은 중부고속에서 운행하고 있고 김해까지도 운행하는 편도 있는데 우선 당장 배차는 2월 마지막 날까지는 중부고속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네, 해운대 고속, 특히 부산 쪽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이면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원래 부산 해운대 쪽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 노선 위주로 운행했던 우수사입니다. 그래서 수십 분이나 1시간 조금 넘어서 가면 도착하는 노선들 위주로 볼 수 있었다가 2019년 전주 해운대 노선 개통으로 영남 지역과는 상관없는 지역의 중거리 노선에도 진출했죠. 물론 이건 2020년에 운행 중단됐지만 이후로도 충북 청주나 전남 순천 여수에도 진출해서 발이 넓어졌습니다. 실제 해운대 고속이 언제부터 대전광역시 진출 형태로 노선 운행분을 담당할지는 더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중부고속이 담당하는 대전복합 마산 창원 노선은 말씀드렸다시피 김해까지 가는 차량편도 있는데 창원시 종착과 김해시 종착 합해서 하루 9차례 운행하고 있고 대전복합에서 창원까지 기준 소요시간 2시간 50분에서 3시간 10분입니다. 마산까지만 하면 최소 2시간 40분이고요. 대전역 마산역 간 KTX나 SRT라면 2시간이거나 1시간 55분만 해도 가고 KTX와 SRT 모든 요일 총합 18편 플러스 2편 볼 수 있어서 버스가 철도보다 조건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산역이 필수 정차역이라면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이 KTX 기준으로 선택 정차역이고 상하행 정차 횟수가 창원역은 KTX 총 8편 9편, 창원중앙역은 KTX 총 17편 14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버스는 김해 시내 쪽 터미널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철도는 고속열차라도 타려면 시내에서 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는 진영역에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 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프리미엄 버스도 구형 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세대 교체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등 등급은 오래된 차량이 있으면 퇴역시키고 신형 차량을 들이는 것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죠. 이 영상이 2025년 2월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는데 프리미엄 버스가 2016년 1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때 맞춰 도입된 프리미엄 버스들이 2016년식이니까 시기상으로 올해부터 대체 시즌입니다. 고속시 버스는 내구년한 규정에 의하면 원래 9년을 쓸 수 있지만 사용 연장 신청하고 검사받고 통과하면 6개월씩 연장된다고 하죠. 그걸 몇 차례 반복하면 최대 11년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2016년식 프리미엄 버스는 여러 차례 검사받고 통과하면 2027년에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단 한 차례 연장도 없이 운행하겠다면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2016년식 프리미엄을 신형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식은 도입 당시 기준으로 금호가 14대, 중앙 5대, 그리고 동해안 3화, 중앙 천일, 한일 각각 2대였죠. 내년 되면 대체 대상에 포함될 개체수가 확 늘어납니다. 2016년에 도입된 차량들은 현대자동차밖에 없고 시트의 가장자리를 제외하면 지물 재질이죠. 라디오 기능이나 USB 연결을 통한 멀티미디어 기능 없는 모니터 사용하고요. 무선 휴대폰 충전기 없고 옆면 비상구 없어서 21석입니다. 비상구 설치 규정 때문에 2021년부터 도입된 프리미엄 버스는 20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구형 21석 버스를 신형 20석 버스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도 프리미엄 버스 노선 추가나 선암터미널 관련 소식도 있는데 소식통 정리 시간에서 따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영남 지역 고속시외버스 에피소드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선 KTX 운행 구간 연장과 관련한 에피소드 포함해서 계속 공개 예정이고 조만간 강원 지역 에피소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시외버스 에피소드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 분기 내에 한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시거나 시청하셨던 분들도 채널에 방문하시는데 꾸준하게 광역버스 신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에서도 조금씩 나오던 이야기지만 광역버스 에피소드는 안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분들이 계셨는데 광역버스 에피소드도 고속시외버스 에피소드처럼 준비할 것들을 웬만해서 다 준비하고 분량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중요한 내용까지 한 번씩은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결과적으로 유입이 적으면 전파가 잘 안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 광역버스 에피소드 한 편 제작하면서 걱정 많았고 부담이 생기기도 했는데 상황이 나아졌다면 모를까요? 이 많은 분들은 고속시외버스 에피소드를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난 1월에도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 있어서 광역버스와 관련한 영상 업로드를 했지만 대놓고 비교가 될 수준이더라고요. 암만 평상시 이용하는 승객 수가 많다거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선을 다룬다고 해도 결국 반응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건 그것대로 단점이 되겠고 결국 광역버스 에피소드 제작 지속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식통 정리 시간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내지는 고속시외버스 에피소드의 서브챗도 아니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